제가 지난 영상에서 송민아를 죽였다고 말하는 박준태의 기억이 김성희에 의해 조작됐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6화에서 박준태가 목을 조르던 송민아와 침대 위에 죽어 있었던 송민아의 티셔츠가 다르다는 것. 심지어 8화에서는 다시 티셔츠가 6화와 같은 색으로 변해 있었죠. 이 단서는 분명히 박준태가 송민아를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일 거라고 제작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힌트이며, 그래서 범인은 김성희일 것이고 박준태의 기억을 조작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하면서도 이건 너무 멀리 갔지 않았나 싶었는데 정말로 김성희의 조작이었고, 예전에 도윤이가 김성희가 차려준 밥을 뱉었을 때 혹시 남편도 살해한 게 아닐까 예상했었는데 이것도 진짜였네요. 현재 확실한 건 김성희가 최영민을 죽였다는 것인데, 이 흐름대로라면 그녀가 남편, 이수현, 송민아, 최영민을 모두 살해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10년 전 하준이도? 오늘은 김성희를 용의자로 다시 한번 모든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8화에서 새롭게 밝혀진 단서는 바로 김성희의 남편이 죽었고 그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2층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 거죠. 이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건, 그렇다면 단순하게 김성희의 모든 살인의 목적이 혹시 돈 때문은 아니었을까 였습니다. 1년 전 사망한 이수연의 경우는 도저히 돈이 나올 구멍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수연은 윤지수에게 몇십억가량의 돈을 뜯어내게 만들었습니다. 이수연은 아마도 지낼 곳이 필요해 가출팸에 들어갔고, 김성희를 만나러 온 박준태가 그녀를 보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가난해 보이던 이수연에게는 사실상 친엄마와 다름없는 부자 윤지수가 있다는 걸 김성희에게 알려줬겠죠. 그래서 김성희는 지하에 갇혀있던 이수연을 살해하고 그가 장하빈이 저지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어 윤지수를 끌어들여 시체를 유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수연이 산 쪽으로 도망친 것 같다며 최영민을 보내 증거 동영상까지 찍게 만들었죠.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는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했었지만 윤지수에게 뜯어낸 돈이 최영민에게 들어갔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5만원권이 이 정도 부피라면 가방 하나에 5억은 들어갈 것 같은데 여름부터 겨울까지 최소 4번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20억이거든요. 하지만 최영민에게 남아있는 돈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돈은 김성희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고 예전에 있었던 빚을 갚거나 해서 써버렸겠죠. 어쨌든 그렇게 이수연이 죽은 지 1년이 지났고 송민아가 최영민의 돈을 훔쳐 가출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짐을 가지러 온다며 김성희에게 연락이 온 거죠. 최영민이 가지고 있던 5만원 뭉치 최소 몇천만원 되는 돈을 송민아가 가지고 도망쳤는데 김성희가 그걸 알고 가만히 놔뒀을까요? 김성희는 아마도 훔쳐간 최영민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을 겁니다. 돈 내놓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최영민 부르겠다고 했겠죠. 그렇게 송민아가 훔쳐간 돈을 돌려받기 위해 목을 조르며 협박하다가 김성희는 송민아를 살해하게 됐고, 이걸 덮어 씌우기 위해 그날 박준태를 불렀습니다. 즉 박준태가 김성희의 집으로 저녁밥을 먹으러 왔을 때 송민아의 시체는 이미 안방 침대에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란툴라의 독을 먹고 도윤이와 박준태가 복통을 호소하자 박준태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도윤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다가 돌아온 김성희는 박준태를 송민아의 옆에 뉘어놓고 소주병과 맥주를 놓아둔 후 거실에서 박준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박준태가 깨어난 인기척이 들리자 방 안으로 들어와 깜짝 놀라며 가스라이팅을 시전했죠. 당신 아빠도 술 먹고 사람 때리고 죽였다더니 준태씨 당신도 어머 이렇게 가증스럽나요? 결국 3건의 살인, 이수현, 송민아, 최영민 사건은 모두 김성희가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성공만 한다면 20억가량을 벌게 되는 거니까요. 물론 최영민이 나이키 신발 산다고 까부느라고 좀 많이 쓰긴 했는데 그 정도야 수고비로 줄 수 있었는데, 결국 최영민은 이수연을 죽인 게 박준태라고 생각해 협박을 해오니 어쩔 수 없이 죽여버린 거죠.
김성희의 목적은 윤지수에게 돈을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으로 젊고 잘생긴 박준태와 새 살림을 차리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송민아 사건도 박준태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습니다. 절대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박준태 입장에서는 어떻게 김성희와 헤어지겠습니까? 자신이 송민아를 강간하고 죽였고 아빠가 시체까지 처리해줬고 그 모든 걸 김성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8화에서 결국 박준태는 김성희에게 이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김성희가 최영민을 죽인 걸 봤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내가 모든 걸 덮어쓰겠다. 결국 이렇게 박준태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자수했고, 이렇게 되면 김성희는 박준태를 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김성희를 보호하려는 박준태의 모습과 대비되게 김성희는 오직 도윤이만 걱정하며 박준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3건의 살인사건은 대충 정리가 됐는데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빈의 동생 장하준의 죽음이죠. 과연 하준이까지 김성희가 죽였을까? 아니면 정두철이? 저는 하준의 죽음은 정말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빈이 아빠의 의심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 만약 누군가 하준이를 죽인 범인이 있고 얼굴은 보지 못했더라도 범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더라면 하빈이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못했다는 건 하준이의 죽음은 결국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하자고 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하준은 눈가리개를 풀고 하빈을 쫓아왔을 겁니다.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뛰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산에 도착한 하빈은 아마도 동생에게 다시 한번 손수건을 묶어줬고, 그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동생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절벽에서 떨어진 거죠. 이걸 본 하빈은 동생이 죽었다는 죄책감과 겁을 먹고 자신의 손수건을 땅에 묻어둔 거죠. 하빈의 엄마 윤지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하빈은 그게 원인을 제공한 누군가가 있다면 타살과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장태수에게 하준과 엄마가 정말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었죠. 즉, 윤지수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장하준 역시 장하빈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준의 죽음이 사고라고 생각하는 2번째 이유는 10년 전 사건이 사고였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빈이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어야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 극명하게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자신의 딸을 의심했다. 그 때문에 이혼하고 아내도 죽고 이제는 딸까지 살인자로 누명 쓰게 생겼다. 그런데 사실 딸은 정말로 아빠의 의심을 듣고 자신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아왔다. 주인공이 진실을 파헤칠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이 드라마의 매력이니까요. 그래야지만 의심과 믿음이라는 드라마에서 하고자 하는 주제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은 제가 그동안 예상했던 김성희 범인설이 거의 유력해져서 다시 한번 모든 사건을 되짚어보고 장하준의 죽음이 사고일 수밖에 없었던 2가지 이유에 대해 말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